네, 이슈큐브 진행하겠습니다. 7월 2일자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이 되면서 해체를 앞둔 수사팀들이 해당 사건의 인사들을 기소하기로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 기소 의견이 나왔는가 보니까 대전지검이 수사했던 내용이었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여기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해서 기소할 필요성이 있다.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될까요? 그 배경은 뭘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대전지검에서는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난 2월을 돌이켜 보시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도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혐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몇 차례 수사가 더 진행이 됐었고 배임 혐의를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수사팀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워낙 오래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수사팀이 기소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은 보통 안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검 부장들이 모여서 모두 다 수사팀 의견대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만장일치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대검 지휘 라인에서는 첫 번째로 법원에서 이미 이제 범죄의 소명이나 그리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좀 신중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소 단계에서 조금 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검에서는 추가 논의 후에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이제 교체가 임박한 수사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장일치가 나온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기소 의견을 전달해서 앞으로 새로운 수사팀이 그 결과를 뒤집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수사를 했던 팀들은 중간 간부 인사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이상현 부장 같은 경우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손정혜 변호사 설명했듯이 본인들이 수사했던 수사에 기소 의견을 내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못 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새로운 간부들이나 아니면 수사를 맡을 팀에서 다시 검토해보니 이거 기소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본인들이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은 거죠. 근데 아마 대검 측에서는 일정 부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그러면 기소 의견을 받아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수사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 문제 기소까지도 결정을 해놓고 다음 수사팀이 사건을 인계받더라도 그걸 바꿀 수 없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은 총장이 있기 때문에 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권 관련된 수사이고 예. 현 정부의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수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총장이 일방적으로 예컨대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내고 수사팀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뒤에 이제 짚겠습니다만 그 김호수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전망은 후에 짚을 텐데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 다뤘는데요. 최근 대검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마찬가지로 기소해라 이제 이런 의견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팀도 보면 결국에 수사 맡아온 부장이나 부부장 검사가 다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네, 일단 대검에서 계속 기소 여부와 관련한 결재를 미루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과거에도 나왔는데 또 네. 이제 보고를 했으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제 별달리 결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인사 이동 때 수사를 맡아온 부장이나 부부장 검사가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수사의 동력이 떨어지거나 기소 유지가 공판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공소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강철 비서관이 만약에 이 일에 관여된 사람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국 금지 조치를 네. 하는 데 있어서 이 검사와 직접 소통했던 사람으로 지목되어 있고 또 조 전 장관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서 관련자들 일부가 지금 기소된 상황이니까 기소 가능성도 현재로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공소유지 단계에서 수사를 직접 했던 뭐 부장검사, 부부장검사가 떠난다고 해서 공소유지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진 않고 예. 다만 이 사건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 그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저렇게 이제 도망갈 것으로 염려되는 상황에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예. 그 과정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기소될 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강철 비서관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강철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이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라든가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인들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해서라도 재판이 열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 짚어본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김호수 총장의 선택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 총장이 근데 수사심의위원회나 고검장 회의 같은 것들을 절충안으로 이용해서 좀 부담을 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십니까? 아마 그런 방법들을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있을 때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명수 전 총리 관련해서 모해 위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수사를 담당하거나 조사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기소를 미루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 총장이 아니군요. 그 차장 검사가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윤 전 총장은 사퇴를 한 뒤였고요. 그 차장 검사가 대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모해위증 사건 같은 경우도 기소 의견을 수사팀을 올렸는데 고검장 회의를 열었어요. 그 고검장 회의에서 기소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기소 안 했습니다. 그전 했던 사안이 있는 것이고요. 수사심의위원회도 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논란이 됐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기소하자고 하는 수사팀 의견들을 뒤집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이 혼자 결정해서 뭔가를 결정해버리면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 고검장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의견이 모이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거나 예.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게 되면 본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지금 김호수 검찰청 들어오기 전에 검찰이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고검장 회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일정 부분 또 내용을 바꿨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예. 전례들로 본다고 하면 아마도 이 사건도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 수사심의나 고검장 회의 같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피해가면서도 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부담을 덜 수도 있겠는데, 근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구성되는 동안에 수사팀이 바뀌어서 결국의 마무리는 새로운 수사팀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결국에는 지금 수사팀들의 그 제안을 반려한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물론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도 아무 예측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면 새로운 수사팀에서 담당해서 기소 의견으로 낸다 할지 또는 뭐 불기소 의견으로 낸다 할지라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기소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소 의견으로 의견이 올라왔는데 불기소를 하라 이렇게 의견이 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현 수사팀은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최종적인 본인들의 수사 결과를 놓고 예. 다음 팀에게 인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수사팀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야당이나 아니면 일부에서 지적은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분들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게 반드시 봐주기 수사를 위한 절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희 이제 인사 이후에 정권을 겨눴던 수사팀이 어떠한 의견을 냈는가 이제 이것도 짚고 있고요.
차후에 김호수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인사가 난 이후에 검찰 간부들이 사표들을 많이 내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맡은 어떤 검사들이 사표를 냈나요? 일단은 중간 간부 인사 이후에 이제 3명의 검사가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나병훈 중앙지검 1차장 검사입니다. 청와대 기획사정 등을 이제 수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양인철 인권감독 그리고 이준식 그 검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 이제 아들 군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사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고검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아무래도 고등검찰청 같은 경우는 직접 수사, 1차 수사를 하는 기관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중앙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한 것에 뭐 처분이 난 경우에 항고를 하거나 재정 사건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예. 이게 조금 자천성 인사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의를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불이익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혹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양인철 인권감독관도 명예퇴직원을 제출했다는 내용까지 만나봤는데 추미애 장관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죠. 출마 선언도 했고요.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폭로를 해서 이 내용은 저희 좀 짧게 다루겠습니다. 과거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구를 받으니까 내 식구를 까라는 거냐. 뭐 이런 반발을 했다고 지금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왜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죠. 사실은 윤 전 예. 총장도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고 오늘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전 장관도 대선 후보로 나오고 서로 이제 다른 진영에서 결국은 대결하는 상황이 되는데 네. 윤 전 총장이 늘 주장하는 게 본인은 탄압받고 억압받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어떤 억압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추 장관은 본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 그대로 하면 내 식구 까라는 거냐. 예. 즉 윤석열 라인이라고 소위 얘기되는 분들을 좌천성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의견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윤 전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감찰 인사를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본인의 이제 측근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 식구를 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발했다고 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이 본인의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적 친분 때문에 검찰 인사에 사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결국. 예. 추 전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윤 전 총장이 오늘도 뭐 출사표 던지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공정, 그다음에 본인은 핍박받은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의 라인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추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폭로 배경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 큐브에서 두 분과 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